전쟁을 중단시키려면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전쟁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전에서 자원과 물자와 병력이 유지되는 국가가 아마 이제 승기를 잡지 않을까. 그 러시아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개입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력을 이제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꽤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여덕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정치범으로 이제 저희 부모 때문에 수용소 수감 생활도 했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기업 좀 다니다가 조선일보에서 한 11년 동안 기자를 했고, 현재는 이제 북한 전략센터 대표 평양 24시 저희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북한 내부에 그 한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확대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북한을 이제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에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울 때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엄청난 기회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60년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더 이상 북한 정권은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건비나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한 어떤 돈벌이밖에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김정은 정권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간 쌓아놓았던 포탄, 총탄, 미사일 이걸 대규모로 이제 러시아를 방출했고, 근데 그게 김정은이가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에는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동 인력을 수출하다가 더 나가서 이제 푸틴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투병력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마 김정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정말 노다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베트남에 파병할 때에는 파병 군인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다 줬어요. 월급 주고 보상금 주고. 그래서 그때 파병 나갔던 분들이 다 집도 사고 가족은 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그런 건데, 북한은 이제 완전히 그냥 목숨은 그냥 버리고 돈은 전부 다 정부가 가지는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형태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부의 정보를 접하고 있고,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 군인들 모집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5만 불 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만약 듣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만불은 고사하고 땡전 한 푼 안 준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주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단기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 북한 청년들에게 북한 정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차 대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시아가 전쟁을 어느 선에서 끝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승전으로 끝나야 자기 정권이 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제 이기고 끝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도 자기 땅을 빼앗긴 채로 주저앉기는 너무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 거의 3년째 이어오는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그 인적 물적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상받기 전에는 물러서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유진영과 독재진영 간의 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를 반대하는 이제 자유진영에서 지금 무기만 되졌지만 이제 파병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유 유럽의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근데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안에서 전쟁이 한정될지 그게 또 확대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재정이 고갈나고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자국의 여론도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서 세계대전으로 끌고 나갈 경우에 푸틴 정권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히틀러 정권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러시아가 먼저 타국의 군인을 끌어들였고 그런 명분을 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돕는 다른 국가가 나온다고 해서 3차 대전까지 가는 건 좀 약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명분 있게 이거를 전쟁을 중단시키려면
압도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전쟁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장기전에서 자원과 물자와 병력이 유지되는 국가가 아마 이제 승기를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군을 끌어들여서 장기전에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군사 전략이 과거에 이제 낙후된 방식,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인해 전술에 의한 그런 이제 재래식 전력을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에 지원받아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손실이 러시아 쪽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메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이제 연합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한 번씩은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연합군끼리.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미군과 우리 국군이 같이 뭐 이렇게 뭐 동맹 국가긴 하지만 전쟁을 하려면 이 두 군대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연합 작전을 할지에 대한 그 훈련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전쟁 같이 하고 전쟁을 훈련 같이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 군과 북한군이 단 한 번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군대가 이렇게 합쳐진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재앙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고 막 무기 쓰는 방법도 다르고 전쟁 방식도 다르고, 또 북한은 이제 그 지형을 전혀 모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전쟁이 뭐 승리가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막대한 인명 성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의 희생이 또 확대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쪽 지역에 우리가 이제 뭐 심리전을 해서 북한 군인들이 자유의 통로라고 하죠. 우크라이나로 오게 되면 한국으로 데려오겠다, 이런 선전을 통해서 떼거지로 그냥 넘어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젊은이들 1만 2천 명이 한순간에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의 여론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때는 김정은도 이제 참전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전쟁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자꾸 협박을 해요, 대한민국에게.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는 두렵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두렵냐? 지금 북한 정권이 전력 공백 상태에 지금 놓인 거죠. 전쟁을 하려면 전쟁 비축 물자가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이제 확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민심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북한은 부족해요. 군사 전략 물자는 전부 다 러시아로 지금 다 가고 있고, 군대까지도 지금 10만까지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수전 병력이 예를 들면 12,000명이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전력 공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첨단 군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으로 때우려고 하죠. 근데 사람마저도 부족하게 되면 전쟁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가장 북한으로서는 위험한 거죠. 북한을 때려서 전쟁 나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때려서 전쟁 나는 거, 이런 저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북한이 어떤 정권이 뭐 도움을 받아서 생존을 또 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적의 붕괴의 길로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을 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북한이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한민국 국군을 유도해서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전 부대까지 갔어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 참전했던 국군 중에서 상당수가 북한에 가긴 갔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간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뒤처지는 군인들 있잖아요. 뭐 길을 잃거나 뭐 이런 군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상당히 끌고 갔어요, 북한으로. 북한을 찬양해서 이제 전쟁에 뭐 어떤 그런 신물이 나가지고 북한에 왔다고 선전을 하긴 했는데, 그때가 아마 이제 유일하게 참전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참전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전에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베트남에서 죽었다기보다는 뭐 어떤 전쟁에서 죽었다고 이제 거짓말 형식으로 뭐 얼버무려가지고 그 가족에게 알리는 뭐 그런 형식으로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이 아마 러시아 파병은 아마 이제 공식 파병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정규군이 나가는 게. 그때는 공군이 나갔는데 뭐 일부만 나갔던 것이고. 이번 일을 벌인 푸틴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가 딱 결합이 된 겁니다. 오히려 푸틴은 좀 더 손해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정찰 위성 지금 5기를 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만 쐈어요. 나머지 4개를 러시아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를 쏘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호의 57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 이거를 한 20대 정도는 이제 갖다 놔야 최소한 이제 제공권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건 김정일 때부터 중국에게 가서 무상 지원해달라고 막 구걸질을 했어요. 중국의 젠텐 전투기라고. 그래서 김정일이 뇌출혈을 와가지고 죽기 전에 중국을 3번을 갔어요. 그 3번 간 이유가 전투기를 구걸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걸 딱 잘라서 거절했죠. 왜 거절했냐면, 중국인민 해방군과 북한군 간의 군사 협력, 동맹 관계를 복원하면 중국의 우산을 씌워줄 텐데 그 우산 쓰면 되는 것이지, 너네가 굳이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왜 중국의 우산을 거부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돈 주고 사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 뭐 공짜로 주는 거 없잖아요. 다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돈 주고 팔아야죠.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안 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김정일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적이 사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전투기가 아주 생명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SLBM 전략 잠수함, SLBM 핵을 쏠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미국과 한국이 겁을 먹어요. 이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K-35 이 전투기 한 대가 이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수-57은 한 그 5천만 달러 정도 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보다 3분의 1 가격이긴 하지만 북한이 그걸 몇 대 살려고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뭐 더 싸게 한다고 해도 일정한 정도의 금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금액을 맞추려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병 한 사람당 뭐 3만 달러 이상씩 만약 한다고 하게 되면 10,000명이면 3억 달러, 10만이면 3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만약 이 거래가 성사가 되고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게 이런 최첨단 무기들을 이전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걸 저기에 꺼내야 됩니다.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차단시키든지 이걸 개멸시켜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게 되면 진짜 김정은이가 이제 지금은 핵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우리하고 대등하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북한 청년들의 피해와 목숨을 바꿔서 그런 무기들을 갖다 이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김정은이가 목표를 한 것을 이제 이루겠냐 이건데, 일단은 사람들이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목숨을 그냥 바치면서 돈을 갖다가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경우에 이거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투입된 군인들이 대규모로 대한민국으로 우크라이나 탈출을 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은과 푸틴이 노리는 것은, 북한은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푸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군사력의 어떤 소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도 위험하지만 러시아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보충해주지 않으면, 이게 러시아가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대등해진 것만 해도 굉장히 이거는 쪽팔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굉장히 체면이 국인 겁니다. 그 정말 작은 나라 하나 대상 못 해가지고 또 북한까지 꾸려들였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전쟁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북한까지 꾸려들여가지고 패배를 할 경우에 이거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푸틴도 지금 어떤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이런 첨첨단 군사 무기들을 제공을 하겠죠. 이 거래가 상당히 저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성공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 국가의 어떤 성패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또 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 청년들,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할 명분도 없고 또 참여한 대가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나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10,000명, 뭐 20,000명, 30,000명 해가지고 뭐 죽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병사들을 보낸 북한의 부모들이 얼마나 참담해질지, 그게 참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닐까. 이게 사회 문제가 돼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게 완성이 되면 북한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본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건 우리 안보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파병하는 대가로 분명 무기를 준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개입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강력한 압력을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의 여론이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권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도 없고 완전히 이제 있는 돈을 다 쥐어짜서 다 털어먹는 그런 이제 3년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양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공사판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왕조가 망할 때 보게 되면 이 왕이 무리한 이제 공사를 벌리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아파트 건설업자가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 아파트를 제가 짓고 제가 막 현지지도 하고 막 아파트를 선물로 주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쥐어짜서 막 짓고 그리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또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민생 경제에 국가 자금이 들어갈 어떤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일가는 또
최악의 어떤 사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생은 완전히 이제 약간 잿더미라고 하는데 재앙을 넘어선 잿더미 같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폭동이 안 일어났을 뿐이지 이미 심리적인 폭동은 이미 진행됐다고 봐요. 심리적인 저항 수준이. 자, 이런 단계에서, 자, 그러면 해외에 지금 중국에 한 14만 명이 나가 있고 러시아에 한 5만이 나가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월급의 거의 80%를 다 갈취당해가지고 다 뜯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가족에게 보낼 돈을 못 넣는데, 이게 정말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어요. 그게 이미 문제화가 돼서 중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막 탈출하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온 나라가 지금 아스라판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상류층 엘리트들이 이들이 이제 일정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해야 그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이 중산층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이제 뭐 중간 간부 이상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제 뇌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 무역 거래를 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뇌물로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막아버리고 국가 정부만 이제 거래를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중간층에 있는 이 간부들이 생활을 유지가 안 돼요. 거의 국빈층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이 체제에 대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당장 내가 생계가 지금 불안정한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 민생을 챙기지 않고 파병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또 민생에 쓰지 않고 전부 다 또 무기 수송되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너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김정은이가 특수부대 그 시찰 나갔는데 특수부대 위에 지키는 군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수부대 병사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걔들을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실탄을 장전했기 때문에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쏴버린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정도로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막 탄압은 심하게 하고 있고 살게는 해주지 않고 있고, 이게 악순환 되다 보니까 이 악순환 고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북한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북한이 어설픈 도발을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때릴 경우에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밝힌 게 그거죠. 우리는 북한 군인이나 북한 주민을 때리는 게 아니고 김정은 너만 때리겠다, 이 발표를 했어요. 대놓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미 5년 전에 트럼프 그 말기 때 북한의 그 전쟁 전략을 북한군과 대규모 지상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부만 때리는 걸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때릴 때 지도부 먼저 때리잖아요. 근데 그쪽 지도부 때리는 거하고 북한 지도부 때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기에는 종교 집단이면서도 어떤 개인이 다 소유한 종교 집단이 아니고 후계가 되는 이제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지도자가 죽어도 후계자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한 개인을 우상 숭배하는 이제 신적인 국가다 보니까 그 지도자가 탁 삭제가 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이제 그 효과 있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 김정은 본인도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후히 말하기를 이제 뭐 전쟁 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어수선해 보이지만 북한에 의한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도발을 할 경우에 바로 김정은은 우리의 전략 자산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만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건 이제 2,300만 북한 동포들도 같은 인식으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북한이 뭐 반란 일으켜가지고 김정은을 지키는 경호부대 뚫고 들어가서 김정은 죽이려면 몇만이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하늘에서 날아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여주면 북한 인민들은 정말 만세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도 이제 그런 저 하나만 때리는 거는 우리 찬성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김여정의 쓰레기 풍선 계기로 이제 확성기를 틀고 있는데, 이 확성기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또 귀신 도깨비 방송을 또 틀었어요. 얼마나 이제 애들이 급하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성기를 우리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순간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김정은부터 때리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김정은이가 위험한 게 뭐 과거에 이제 뭐 저기 뭐 중동의 어떤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확인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를 만나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정은의 목소리 음파, 그다음에 행동 모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녹음을 떠가지고 AI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이제 딱 주파 때리게 되면 김정은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가짜를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이미 김정은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이미 다 입력이 돼 있고, 그리고 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김정은은 숨을 데가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도 지금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뭐 안전할까? 뭐 이게 아니고 이미 걔는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나 이런 데는 주민들을 방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런 지구의 지하에다가 다 군사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걸 때릴 수가 없어요. 발현적인 범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주민 세대와 군사시설과 김정은 시설은 다 분리돼 있어요.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때리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이게 얻어맞기 시작하면 해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쏜다고 하는데 그 쏠 새가 없어요, 사실은. 모조리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번에 뭐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찍소리 못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F-35가 날아가는데 그게 스텔스 전투기면서 폭격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뭔지도 몰라요, 애들은.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가도 그냥 모르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번에 뭐 드론 몇 개 띄운 거 가지고 저렇게 놀라가지고 난리 치고 있는데 F-35 뜨게 되면 저거는 뭐 완전히 뭐 끝나는 거죠.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돌아서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본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리면서 북한 내부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두 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차단시키고 있고. 근데 그런 맥락이 다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경호 강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도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빈라덴 때부터 그런 걸 해왔는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 초기 때 김정은하고 엄청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때 이제 뭐 김정은도 하나 제가 뭐 어떻겠냐 이런 말이 나왔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퍼레이드 할 때 한 번 해치우자. 이게 농담 같지만 되게 현실성 있는 이제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의 군사 전략도 대규모 지상전 파견은 원치 않는다. 그냥 이제 원거리에서 지도부만 타격해서 지도부를 제거하는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아무리 100만 대군 가지고 있다고 해도 김정은에게는 무용지물이죠. 100만 대군이 그걸 에워싼다고 해서 하늘에서 오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이미 북한의 하늘 공간은 거의 대한민국과 미군에게 다 오픈된 그런 것이고 이건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뭐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들여와가지고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5년, 1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지금 북한이 뚫린 하늘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숨을 곳을 찾고 있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벙커버스터가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깊은 지하에 들어가도 이제 살아남기 힘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최근의 고민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김정은 개인의 목숨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체제가 군사적인 행보만 보이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북한은 보통 정상국가의 기준을 본다면 이미 존재하기 힘든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 사람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파괴된 것보다 더 참혹하게 파괴된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중심에 조금만 이제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빛이 없어요. 수돗물이 안 나옵니다. 화장실 변기 물도 안 나와요. 자, 그런 나라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저기에 밑바닥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익숙이 돼 있으니까 그냥 억지로 살아간다고 쳐도 이제 평양에 살고 있는 이제 중심부의 뭐 중산층 이상 이런 간부들은 예전보다는 잘 살아야 이제 이 체제에 충성도 할 수 있고 좀 뭔가 이제 그런 자기 인센티브도 생기는데 이거는 더 이상 이젠 중산층 이상의 간부들 자신이 지금 생존이 불투명해져 있고 그러니까 생계로 인한 불투명도 있지만 김정은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막 죽입니다. 이번에 수해났다고 해서 그 자강도당 책임자를 포함해서 열 몇 명을 또 강건 군관하게 끌어다가 고사기관총으로 또 다 쏴주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공개 처형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한폭탄처럼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김여정이나 북한의 지도층들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외부와 연계된 이 반란 세력은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어떤 내부의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기에 지금 모든 정보 수집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세력이 침투하는 거 막으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2019년도에 이제 북한의 호위사령관 윤정린이라고 있는데 이 윤정린 사령관이 처형당했거든요. 이거는 북한 역사상 굉장히 전후후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호위사령부가 병력이 10만 명입니다. 김정은을 경호하는 외곽 경호 부대가 10만인데 이 부대의 무역회사, 그러니까 동양무역이라고 있는데 이 동양무역회사에서 이 호위사령부를 운영하는 물자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카오에 나가서 물자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과정에 미국의 정보기관이 거기 붙어가지고 싸게 이제 물건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들이 필요한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몇백 대를 싸게 줬는데 그 휴대폰 안에 이제 GPS 시스템이 깔린 거죠, 비공개로. 이거를 이제 무역회사가 들여와가지고 경호원들에게 다 깔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이부 감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딱 까보니까 이제 다 거기에 GPS 달려가지고 미국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김정은의 목숨이 그냥 이미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받은 김정은이 굉장히 이제 분노해서 무역회사를 갖다가 거의 고문을 해서 이제 다 불게 했는데 이 동양무역에서 뇌물 준 간부가 이제 허위사령관, 허위사령부 정치위원, 그리고 허위사령부 무슨 뭐 과장, 부장 해가지고 뭐 온 간부들이 다 먹은 거죠. 그래서 허위사령관하고 허위사령부 정치위원 두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처형당하고 그 밑에 있는 간부들도 다 처형당하고 100명 이상의 간부들이 전부 다 죽거나 쫓겨나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허위하는 허위사령부가 그 정도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돈이라도 좀 있으면 이걸 풀어가지고 좀 잠재울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지금 오로지 돈을 내가 만약 벌게 되면 이거를 균형 있게 간부들을 좀 살게 해주고 무기도 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다 방치해놓고 그냥 군사적인 어떤 그 첨단 무기만 이제 살 그런 관심만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균형의 어떤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지금이 아마 최고로 위험한 단계라고 봅니다. 이 밸런스가 깨져서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그 민생을 살리는데 써도 지금 모자란데 아예 안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저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북한이 붕괴될 때는 거창하게 붕괴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허접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붕괴의 가장 첫 번째는 김정은의 이제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가 이제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미 김정은이 나이가 40대 뭐 좀 초반 됐지만 한번 160kg까지 갔다가 이제 수술해서 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이거를 복구를 했어요. 요요 형상이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병이 다 이제 다시 또 재발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를 막 엄청 피워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김씨 왕조의 이제 기품도 시스템. 1년에 10대 말기쯤 되는 여자들을 한 20명씩. 그 20명은 뭐냐면 김정은의 몸종입니다, 몸종. 김정은과 이제 그런 관계를 하는 최종의 20명을 매해 뽑습니다, 매해. 그러면 몇 년만 지나도 그 몇 명이에요, 사실은. 제일 미인들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김정은을 위해서 다 이제 그걸 윤석열이 다 이게 성적인 어떤 그런 놀이기로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런 무절제한 사생활과 그리고 성생활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적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 때 우리 왕들이 평균 나이가 이제 50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잘 먹고 최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궁녀들이 막 쌓여 있고 막 이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단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제 자기 아버지보다 10년 먼저 이 방종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김정일은 이제 나이가 40대, 50대까지 김일성이가 전제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는 30대 초반 때 아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장성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자기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사생활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김정은이가 3년 이상 살기는 매우 힘들다. 그리고 중국의 안전부, 국가안전부가 김정은의 신체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말도 있습니다. 3년 안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3년 안에 뭔가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자기가 죽든 말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 대에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위기가 가장 이제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활난, 경제난 때문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암살, 쿠데타 이런 것들이 빈발할 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설픈 도발로 인해서 한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이런 세 개의 시나리오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뭐 어떤 게 먼저 터질지 모르겠지만 터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3년, 5년 안에는 반드시 저는 터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정권이 국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근데 이 시나리오 과정에서 군사적인 충돌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 이거를 막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